오늘 코로나19 관련된 소식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틀 사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라서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00명대의 확진자입니다만 현재 추이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분석부터 듣겠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100명대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좀 안정화되는가 싶은데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나오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 2.5의 그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줄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내일 지속되면 더 나타나겠지만 사실 그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요일, 월요일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증상이 있거나 증상 의심자 또는 본인이 동선이 겹쳐서 안내를 받으셨던 분들도 쉽게 검사받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일요일하고 월요일이었고요. 그리고 날이 좋아지면서 다시 자발적인 참여와 그리고 검사를 권유를 받아서 진행했던 분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연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방역 당국의 인력과 그리고 역학조사 단계에서의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는 일일 국내 확진자가 50명 이내이고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총 감염 경로의 5% 이내입니다. 현재도 아직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20% 내외로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진행하는 동시에 본인이 안내를 받거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상을 보이는 분이라고 하면 어제 그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져서 감기 증상을 보이신 분이 많으신데요. 감기와 코로나19는 구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호흡기 증상을 보이거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코로나19의 증상을 보이신다고 하면은 선별진료소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도 좀 해달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역 당국이. 자, 위중증 환자 얘기도 저희가 해봐야 될 텐데 사망자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7월 전만 해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특정한 숫자로 고정되어 있는 저는 그 숫자 변동 없는 걸 보면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확진받은 분들이 대부분 다 가장 큰 위험군은 폐질환,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으로 되는 바로 고령이 가장 큰 위험군입니다. 왜냐하면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미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중에서 위중증으로 해서 아주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번 배우지 않았습니까? 60세 이상, 물론 60세 이상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서 앞으로 밀집되는 곳이나 특정한 집회에 참여하시거나 또는 종교 활동 또는 밀집된 곳에 요즘은 한강고수부지도 제가 포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곳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교회를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지난달 중순부터 수도권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 못하도록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7개 종교단체에서 확진자가 여러 명 나와가지고요. 이거 원인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집단 감염의 원인 뭐라고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네, 여기가 이제 법회를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연달아서 법회를 진행을 했고 심지어는 하루에 4차례 정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결정적으로 좀 환기가 소홀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 법회 당시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또 9월 5일 최근에 들어서서 포교소 간부 가족의 결혼식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이 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려했었던 대면 예배와 비슷한 그 행위들이 연달아서 심지어 하루에 여러 번 진행이 되었다. 그만큼 당연히 감염 가능성이 높아졌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여타 종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큰 어떤 종교 단체들 말고도 다른 군소 종교 단체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 시설로 대면 모임 금지 이거 확대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 문제가 된 포교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불교라고 얼핏 알려지긴 했는데 한국이라든지 국제적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불교가 아니라 일본의 이제 토착 종교였던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종교에서는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종교 기관으로 인정을 못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종교 행사 금지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이제 사각지대가 생겼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은 이 집회라든지 제례 이런 것들 좀 폭넓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법률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적용 그 종교 행사가 아니라고 분류될지라도 적용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실내에서는 50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건드리거나 예. 아니면 이제 뭐 면적이라든지 뭐 격리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건에 추가를 해서 예. 이제 종교 행사로 분류가 안 되더라도 실내 저런 모임을 뭐 어느 정도 규제하는 그 정도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역적 차원에서는 어쨌든 모이지 않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 종교적인 부분은 저희가 말할 때도 좀 민감하긴 하지만 이제 이런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면 모임 금지 모든 종교를 확대하자.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교수님? 우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나가는 것은 전국의 누구도 감염될 수 있고 그 누구도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한 종교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여서 있는데 증상이 없는 그 누군가는 감염되어서 바이러스를 계속 누구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종교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모임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빙수점이라든지 제과점들도 오후 9시가 넘은다면은 사실상 영업을 거의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서로 대화나 취식을 하면서 비말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막는 것인데요. 예.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식사라든지 소모임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런 부분은 이 시도 단체와 협의를 해서 모든 종교 단체로 확대되는 부분이 아마 형평성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당분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차단 동참해서 진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짚어봤고, 자 그리고 온라인 산악 카페 식사 모임 참석자 전원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과 접촉했던 분들도 추가로 확진을 받아서 N차 감염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게 뭐 산악회, 생활체육동호회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등산을 갔다 와서 그 이후에 식사를 같이 하시거나 혹은 그 모임의 그 특성이라는 게 연령대나 어떤 지역적 어디서 이제 오셨는지 그런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집단으로 이렇게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게 높은 상황이라서 이 규제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교수님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최근에 산행 또는 이런 간간한 곳에 동행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산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산스. 네. 산에서 하는 헬스다 해서 네네네네. 그 우리가 그 발걸음을 가진 데 보면은 작은 운동기구가 있는 곳이 있는데 예. 안에서 운동을 못 하시니까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네네. 끝나고 나면 같이 동호회에서 간단하게 다과를 하거나 예. 식사를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공원에서도 하시고 예. 이런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결국 그냥 야외에서 직접 비말이 전파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하나 예. 끝나고 다시 모이셔서 그 우위를 도집고 식사를 하시고 또 같이 동행을 하고 끝나고서 같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예. 차량 내에서 차 안은 괜찮아 나는 증상이 없으니 하면서 아주 밀접된 곳에서 밀착해서 밀폐된 곳에 있기 때문에 예. 이 집단인 감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따라서 사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적절히 쓰고 걷는 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네네. 산행을 하시다 보면 답답해서 마스크를 벗고 예. 호흡이 가빠지면서 더 많은 호흡수에서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예.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실 겁니다. 산행의 목적은 산을 즐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예. 그 이후에 동호회 모임으로 막걸리 한 잔을 하시거나 예. 도토리묵을 드시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마치 그것이 카페와 식당에 있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에서 위험군이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2.5에서 2단계로 내려가더라도 조금 산행만 즐기시고 예. 식사는 댁에서 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활동 이후가 이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한강공원 얘기 저희 해보겠습니다. 한강공원 찾으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져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일부 이제 다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여전히 통제되지 않고 있는 쪽으로 또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배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좀 막아야 될지도 걱정입니다. 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뚝섬공원이나 반포공원의 통제 내용들을 보면 이 내용도 만만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부 구역에 대해서 출입이 상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시간 제한도 있습니다. 9시 이후에 취식이나 음주를 금지하는 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예. 공원 편의점 또 9시 이후에는 문을 닫고 있거든요. 또 30분 간격으로 안내 방송 또 나가고 있고 단속 요원들이 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글쎄요 뭐 권고로 돼 있는 취식 음주 이런 부분들 뭐 더 강력하게 금지를 하거나 예. 또 상시 금지 구역을 더 넓힌다거나 이런 방법들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예. 통제를 더 강화한다 할지라도 인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상시적으로 어떤 그 공원에 방문한 사람과의 그 갈등이라든지 충돌 가능성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글쎄 지금 현재 세워놓은 통제 방침을 잘 지키는 쪽으로 추가 통제 이전에 그것으로 일단 좀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일 텐데 예. 시민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실 때 시민의 자유와 공공의 통제 이것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 공원이라는 공간이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여러 가지 외출이 제한된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공원이고 공원에서 그렇다면 누가 우선의 권리를 갖고 있느냐 공원에 산책을 하러 나오신 분의 권리가 우선인지 예. 아니면 거기서 음주나 취식을 하시는 분의 권리가 우선인지 이걸 따져본다면 예. 그런 음주 취식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편하게 산책을 나오고 공기를 쐴 수 있는 분들 권리가 침해되는 거거든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라든지 의식이 확산되는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당국의 어떤 권고 사항을 좀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고 강제로 어떤 통제를 하거나 구속이 생기기 이전에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아까 단신으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2.5단계 추가 연장은 지금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연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어서 동시에 뭐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유병욱 교수님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의학적 측면과 정무적 측면을 생각을 해보자면 예. 의학적 측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것은 원래 우리의 약속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2.5단계에서도 우리가 쪽집게로 찝어내듯이 또 몇 군데를 이제 정밀하게 지금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담으로 2.75단계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사실 전문가들이 3단계로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시점이 공통적으로 8월 17일, 18일, 19일경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보다 훨씬 좀 늦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규제를 푸는 거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고 다양한 계층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까 정은경 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나오는 안정세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해와 희생 그리고 국민의 동참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사회적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하나의 목소리와 정책의 하나의 목소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의학적으로 볼 때는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해서 예. 2.5단계에서 서울 수도권 2단계로 하향,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지자체의 자율권을 맡기면서 예. 1단계로 하향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동시에 마치 1.5나 1.75와 같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전국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하향을 한다고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지자체에 맞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지침들을 세분화해서 나눠준다고 하면은 경제의 흐름을 잡는 입장에서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리고 예. 현재 2단계를 진행하는 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추면서 예. 지자체의 자율권을 준다고 하면은 예. 추가 연장은 필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어떤 긴장감을 늦출 수 있는 메시지는 주지 말고 지역에 또 줄 곳은 지자체에도 권한을 주자는 말씀이시고요. 이 내용은 김수민 평론가께도 좀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요? 네,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아직까지 물론 뭐 전주에 비해서는 좀
명대 초반 중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그러니까 폭증하지는 않고 있는 그 상태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추가 파르르 떨리듯이 더 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예. 2.5단계를 떠나서 2단계는 더 오래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추석 연휴가 9월 말 10월 초에 다가와 있고 개천절 연휴가 또 10월 4일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한 2단계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2.5단계를 떠나서 2단계로 말씀을 드리면 한 10월 5일 정도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까지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추석 연휴 얘기 나왔으니까 한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귀성, 그러니까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해달라고 정부가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권고인 것이고 좀 그렇게 해주십사 우리 정부가 부탁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뭐 고향 가시는 길을 저희가 또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뭔가 좀 더 이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그 추석 연휴에 철도 예매가 풀렸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지켜보니까 50만 석 중에 26만 석이 예매가 됐습니다. 52% 예매율인데 이거는 조금 착시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와는 달리 코로나 때문에 창가의 좌석만 예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21만 석 정도가 공급이 줄었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아주 높은 예매율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좀 따로 있는 것이 일단 철도 같은 경우도 주요 구간들은 많이 예매가 되었고 버스가 있잖아요.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있는데 여기도 뭐 서울, 부산, 서울, 대구 이런 주요 구간들은 거의 매진이 돼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못하니까 버스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자가용으로 이동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보인다고 해요. 특히 가족 단위인 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서 가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도 있는 집안이고 하면은 위험하니까 자가용 이용률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좀 잡히고 있고 그때쯤이면 더 진정되겠거니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귀성 자제 분위기는 사실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아까 전에 2단계를 적어도 연휴까지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현재 지금 전혀 귀성 자제 분위기가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라도 이제 좀 거리두기는 2단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배경 설명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해볼 건데 수도권의 노래방과 PC방 등을 중심으로 집단 행동을 할 조짐이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일부 업주들은 손실보상 요구하고 있고 이 고위험 업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 좀 풀어달라고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1인 시위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따가 또 저희가 충청남도 얘기는 다룰 건데요. 어쨌든 이 갈등을 해결할 어떤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분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 영업을 그대로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패스트푸드 어떤 프랜차이즈점도 그냥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평에 대한 불만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사실이 그 노래방이라든지 PC방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거나 확진자가 다녀간 사례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굳이 조금 더 따져보면 PC방하고 노래방의 차이가 또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노래방은 그 활동의 특성상 입을 벌릴 수밖에 없고 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폐성이 더 높다고 한다면 PC방 같은 경우는 글쎄요. 만약에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든다면 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뭐 입장을 하게 한다거나 또 PC방 내에서 음식은 팔지 않는다거나 이 정도로 조금 조건부 제한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재난지원금이 또 풀릴 예정이고 특히나 이렇게 피해를 보신 상인층에게 좀 선별해서 집중되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번에는 실시가 되는데 다음번 저는 3차 재난지원금 또 그게 선별이든 보편이든 간에 정치권에서도 좀 빨리 미리부터 대비해두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상인층들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불만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의하다가 이제 시급성을 뒤로 한 채 논의만 이제 길어진다라는 여러 지적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돼서 거의 한계 상황에 내몰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말 아주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요. 저희가 충청남도 얘기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충청남도는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 고위험 시설 업종에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 일단 유병욱 교수께 좀 여쭤볼 건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방역적으로는 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자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의 메시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또는 지자체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서 광주 지역, 전남 지역에서 예. 확산세가 있었을 때 다른 모든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였는데 선제적으로 2단계를 올리면서 예. 확산세를 잡았습니다. 그건 이제 7월 초, 6월 말에 있었던 건데요. 네. 이제 반대로 이제 그걸 이제 내리고 그 안에 해야 되는데 지자체별로는 확진자 숫자가 나오는 것이 좀 다르고 예. 그리고 사람의 밀집도라든지 인구 분포가 좀 다른 지역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 그랬을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물론 고위험 시설이긴 하지만은 일부 우리가 제한을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그리고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여론을 받아서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대규모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이런 거는 지금 거의 뭐 9시 넘으면 안 되고 예. 테이크아웃으로만 받아가게끔 하는데 그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할 때도 테이블을 치우고 그리고 앉는 좌석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오래 드시지 않고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예. 예. 아마도 물론 여기에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노래방, PC방이라든지 기타 이번에 만약에 새롭게 재영업을 개시했는데 예.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남도에서도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제한적 허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로 생각되는데 예. 고민을 통해서 제한적 허용을 했을 때는 규제에 대한 명확한 것이 나오고 예.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국민입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면 가지 않을 겁니다. 시도에서 자신감을 갖고 제한적 허용을 하지만 그 시도 주민분들에게 일관적인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면은 그것을 열었을 때 영업장이 가득 찰 건지 아닐 건지는 아마 시간이 지나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 제한적으로 허용한 그 배경에는 방역 지침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지자체의 어떤 자신감이 있었으리라고 좀 믿고 싶고요. 별탈이 없기를 좀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의대생 구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이제 전공의들 업무에 전면 오늘 오전 7시부터 다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논의는 이제 끝난 것이라고 보고. 근데 의대생 분들 이제 의대생이 시험을 보게 해야 되느냐, 응시 자격을 상실한 이 분들에 대한 구제를 놓고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거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먼저 좀 만나보고 싶은데, 예, 좀 그래프로 보여주시겠어요? 네, 반대가 52.4%, 찬성이 32.3%, 잘 모름이 15.3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읽을 수 있을까요, 김수인 평론가님? 네, 이번에 뭐 그 의사 파업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뭐 찬반이 분분하게 나타나 왔었던 건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좀 파업 집단에서 어떤 메시지라든지 또 뭐 선전물 몇 가지도 논란이 되긴 했는데 좀 국민적으로 비호감을 키운 측면이 또 없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응징 심리가 깔려서 저렇게 구제를 해주면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보여지는 예. 그런 측면이 있죠. 이거 저희 유병욱 교수께도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후배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라고 해석하시는 선생님들도 더러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문제 어떻게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2000년 의학분업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때는 아주 전국적 개원이 그 대학 교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다 파업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3개월이 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학사 운영이라든지 의사 국가고시에 대한 부분인데 의사 국가고시 제도가 변하면서 예전에는 이틀 동안만 시험을 보던 것이 지금은 몇 개월 동안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 한 장소에 모여서 딱 시험 보고 끝나는 수능하고 달리 지속적으로 우리가 실습 시험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그 본 시험이 아닌 실습 시험을 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몇 명씩 모여서 시험을 보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동료가 기회를 놓쳐서 시험을 못 본다고 하면 아마 동년배 같은 졸업하는 그런 그 의과대 학생들은 의과대 학생들의 특성상 같이 시험을 안 볼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의사가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군의관도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턴 레지던트도 승급이 되지 않고 예. 사회적 구조적 문제랑 이끌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아까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과 정무적인 부분, 학생 구조의 측면이 아니라 의료 제도의 진행과 그리고 현재 정부의 방침을 같이 고려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